민법 14편입니다. 오늘은 물권법의 최종 보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지만 합격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 바로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입니다. 챕터 1, 지상권의 기초, 존속기관과 지료. 먼저 지상권의 기본 뼈대입니다. 1. 최단 존속기간의 강제, 제280조. 지상권은 남의 땅에 건물을 짓는 강력한 물권이라 법이 기간을 강제로 보장합니다. 견고한 건물, 석조, 콘크리트, 수목 30년입니다. 일반 건물, 목조 15년입니다. 공작물 5년입니다. 판례, 만약 계약서에 기간을 안 썼다면 위 최단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건물의 종류와 구조도 안 정했다면 중간인 15년으로 봅니다. 위 기간보다 짧게 정하면 무효가 되고 강제로 30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다음은 지료, 지료의 결정인데요.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없지만 지료 없는 지상권은 가능합니다. 무상의 지상권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료를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등기해야만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킬러 판례인데요. 지료 연체와 소멸 청구입니다.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면 주인은 나가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함정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함정 1, 연체에 승계 안 된다. 전 주인에게 1년 밀리고 새 주인에게 1년 밀렸습니다. 합치면 2년이죠. 새 주인은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료 연체 효과는 사람마다 개별적이에요. 나한테만 2년이 밀려야 합니다. 단 채권 양도 등기가 있으면 예외죠. 자, 두 번째 함정인데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는데 지료 협상이 안 돼서 법원 재판 중입니다. 땅 주인은 너 판결 기다리는 동안 돈 한 푼 안 냈지? 2년 지났으니까 나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법원 판결로 지료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연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요. 확정된 때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자, 챕터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제 본론인데요. 토지와 건물 동일인이었다가 매매, 증여, 강제경매 등으로 달라진 경우입니다. 성립 요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둘째,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셋째,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예를 들어서 땅 팔면서 건물은 철거한다. 이렇게 했으면 안 생깁니다. 자, 특 A급인데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내가 지은 건물, 갑이 땅도 갖고 있고 허가 안 받은 건물도 지었습니다. 땅만 팔았습니다. 갑은 지상권 생깁니다. 무허가라도 내 건물이니까요. 그런데 남한테 사온 건물을 보면 갑이 땅과 미등기 건물을 샀는데 땅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 안 했어요. 그 상태에서 땅이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갑은 건물의 법적 소유자, 등기자가 아니므로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요건이 충족 안 됩니다. 성립 안 하죠. 세 번째, 환지 처분. 땅이 구획 정리 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이건 매매가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챕터 3, 성립 후 건물의 양도. 법정지상권이 생긴 건물을 남에게 팔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상황은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겼습니다.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건물 등기만 넘겨주고 지상권 등기는 아직 안 넘겨줬습니다. 이때 땅 주인 병이 새 건물주 을에게 너 지상권 등기 없지? 남의 땅이니까 건물 철거해 라고 소송을 겁니다. 결론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이유, 대법원 전원 합의체인데요. 1.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을 사면서 지상권 넘겨받기로 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2. 땅 주인 병은 어차피 지상권 설정을 해무출 의무자다. 3.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철거는 못 시키고 대신 땅 사용료, 부당이득을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챕터 4, 여기는 매매가 아니라 저당권 실행, 임의 경매로 주인이 바뀐 경우인데요. 먼저 나대지 판례입니다. 빈 땅의 저당권 후 신축한 경우, 빈 땅,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은행은 땅값만 빚고 돈 빌려줬죠. 그 후에 주인이 건물을 지었어요. 경매 실행,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성립하면 땅값이 폭락해서 은행이 망해요. 이 건물은 무조건 철거됩니다. 다음은 심화 문제. 공동저당 후 신축 철거. 땅과 건물의 공동저당을 잡았어요. 그 후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경매가 실행되면 성립 안 합니다. 은행은 구건물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신축 건물을 인정해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챕터 5.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결론을 외워야 돼요.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1. 땅이 공유인 경우. 갑, 을 땅이 공유하는데 갑이 그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갑의 땅 지분만 경매 넘어갔어요. 지상권 될까요? 안 됩니다. 갑 살리자고 아무 죄 없는 다른 공유자 을의 지분권까지 침해하면 안 되니까요. 2. 건물이 공유인 경우. 땅은 갑 단독 소유인데 건물은 갑과 을이 공유합니다. 땅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때는 됩니다. 건물 공유자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해주는 거죠.
3번 구분 소유적 공유. 등기부의 공유지만 실제로 선 그어서 따로 쓰는 경우입니다. 내 땅 특정 부분 위에 내 건물 짓고 살다가 경매 넘어가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단독 소유니까요. 자, 챕터 6. 아까 나대지에 저당 잡고 건물 지으면 철거된다고 했죠. 그럼 사회적으로 손해니까 저당권자 은행에게 특권을 줍니다. 땅 경매에 넣을 때 건물도 묶어서 일괄 팔아버려라. 요건과 효과 1.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 땅 주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3자에게 땅을 팔았거나 제3자가 건물을 지었다면 일괄 경매 못합니다. 2. 우선 범죄. 은행은 땅 판돈에서는 먼저 가져가지만 건물 판돈에서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건물엔 저당권이 없으니까요. 3. 의무가 아니에요. 은행 마음입니다. 땅만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지료 판결 확정 전에는 연체 소멸 청구 불가. 2. 내가 지은 무허가 건물은 되고 남에게 산 미등기 건물은 안 된다. 3.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산 사람에게 철거 청구는 신의칙 위반으로 불가다. 4. 나대지 저당 후 신축, 공동 저당 후 신축은 모두 법정 지상권 성립 안함. 철거해야 된다. 5. 토지 소유자의 건물에는 성립 안 하고 건물 공유자는 성립한다.